희망 2016 나눔 캠페인이 2주 정도 남았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의 여파 속에 사랑의 온도탑은 좀처럼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눔의 손길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LG 헬로비전과 특집 대담을 가졌습니다. 정부 기조인 5극 3특, 균형 발전 추진을 거듭 강조했고 케이블 TV의 역할과 협력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통영시가 시장실을 찾은 시민과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비서실에 맡기도록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통영시는 논란이 커지자 보관함과 안내문을 모두 철거했습니다. 김해 씨가 최근 부원동 일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땔까마귀 배설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장 대응에 나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LG 헬로비전과 특집 대담을 가졌습니다. 과거 경남도지사 경험이 지방시대위원회 업무에 미치는 효과부터 정부 기조인 5극 3특, 균형 발전 추진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종합 유선방송 사업자인 케이블 TV의 역할과 협력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정책인 5극 3특,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으로 각 권역을 메가시티로 키우고 강원, 전북, 제주를 특별자치도로 지정해 지역별 특화산업과 자치권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경남도지사 시절 야심차게 추진했다 무산된 부울경 메가시티를 5극 3특의 뼈아픈 교훈으로 짚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에서 시작한 제안이 국가 전체의 정책으로 만들어졌고 그걸 또 추진하는 기구가 지방시대위원회라 이제 지방시대위원회를 맡아서 추진하게 됐으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감회도 새롭고 그 뼈아픈 교훈으로부터 다시는 실패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방소멸의 위기 속 수도권 1극 체제의 전환은 필요성이 더 강조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인 지방주도 성장 속 5극 3특으로 지역마다 성장 엔진을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는 필수 과제입니다. 지방정부에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그 과정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보완하는 역할이 중앙정부의 역할입니다. 지방자치를 그래서 늘 보충성의 원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주고 그걸 추진해 나가면서 문제가 생기면 중앙정부가 그걸 지원하고 보충하는 게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입니다. 청년 유출, 수도권 집중이 지방의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을 가속하는 3중 악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청년 일자리를 꼽았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나 적어도 권역별로는 1시간 생활권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일자리나 또는 문화도 마찬가지고 의료나 선택권이 넓어져야 됩니다. 대중교통으로 다닐 수 있도록 권역을 넓혀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일자리 문제와 대중교통망 그와 함께 여러 정주 여건을 결합시켜서 함께 풀어가야 이 악순환 고리가 풀릴 수 있다. 종합 유선방송 사업자인 케이블 TV의 역할에 대한 의견도 밝혔습니다. 재난이나 주민 참여 등 공적 기능을 지속하기 위해 지역에서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케이블 TV나 유선방송이 갖고 있는 이 지역마다 다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소통 플랫폼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지방 정부들이 지금보다는 케이블 방송과 좀 더 그 결합력을 높여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많이 찾는 게 필요하죠. 헬로비전 특집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편은 LG 헬로비전 전국 지역 채널에서 오는 19일 오전 10시 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마감이 2주 남짓 남았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경남 사랑의 온도탑은 예년보다 더디게 오르고 있는데요. 추운 겨울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을 위해 작은 나눔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참여하기 위해 경남 사회복지사협회가 성금 전달에 나섰습니다. 사회복지사와 도민들이 1,000원의 행복 나눔으로 모은 성금 330만 원. 작은 정성이지만 현장에선 의미가 남다릅니다.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좀 마련하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 우리 경상남도 사회복지사 협회 회원들이 작은 정성을 모아서 한번 참여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3년 전부터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모금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올해 목표액 106억 7천만 원 가운데 현재까지 모인 금액은 88억 1천만 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천만 원 가량 적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과 부산, 경북, 인천은 이미 100도를 넘겼지만 경남은 14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해 대형 산불과 집중호우로 특별 모금이 진행됐고 경기 침체와 고물가 등으로 기부 여력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모금 속도가 떨어지는 만큼 남은 기간 도민들의 관심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 어려운 시기에 십시일반 우리 경남 동민의 끈끈한 정으로 같이 동참해 주신다면 소액의 다수입니다. 다수 사람이 1,000원, 2,000원, 10,000원, 20,000원 해서 동참해 주신다면 우리 사랑의 온도탑 펄펄 끓는 100도를 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작은 나눔이 모여 겨울을 버티는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희망 나눔 캠페인은 이달 31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통영시가 시장실을 찾은 시민과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비서실에 맡기도록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통영시민참여연대는 이를 독재적이고 고압적인 행태라며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통영시가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영시는 벨소리로 면담에 지장이 없도록 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시장 비서실의 휴대전화 보관함과 안내문을 모두 철거했습니다. 김해시는 최근 부원동 일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땔까마귀 배설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장 대응에 나섭니다. 겨울 철새인 땔까마귀는 가로수와 전신주 등에 집단 서식하면서 보행로, 도로, 차량 등에 떨어진 배설물로 인해 주민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환경 미화 인력을 투입해 보행로 등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배설물 제거와 세척, 고압 물청소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이 15일 남해군의 지역 맞춤형 돌봄센터 늘봄 남해 아이비터를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는 경남교육청 늘봄정책 담당자뿐 아니라 남해교육지원청과 남해군청 관계자, 돌봄 전담사, 학부모 대표 등이 함께했습니다. 박 교육감은 관계자 여러분의 세심한 돌봄 덕분에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게 되었다며 이러한 노력이 남해군의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교육 생태계를 넓히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밀양과 남해처럼 지역 실적에 맞는 돌봄 모델이 경남 전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지역 중심의 돌봄센터를 잇따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교육청과 지자체, 학교 간 협력 구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5일 아침 7시 10분쯤 함양군 통영 대전고속도로 대전 방향 함양 분기점 인근에서 25톤 트레일러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트레일러는 중앙분리대를 다시 들이받은 뒤 불이 나 전소됐고 50대 운전자는 스스로 대피해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9시 40분쯤 통영시 미수동 한 도로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차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치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보행자가 숨지고 다른 50대 보행자와 7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습니다. 친구 사이인 보행자들은 무단횡단을 하다가
직진해오던 오토바이와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어진 한파에 수도나 보일러가 얼어붙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칫 방심했다간 쉽게 동파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예방 요령을 전소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보일러 배관에 뜨거운 물을 적신 수건이 칭칭 감겨 있습니다. 영하의 한파에 보일러가 작동을 멈추자 배관 온도를 높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매서운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보일러 동파와 고장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동파 방지가 작동이 됐다는 얘기예요. 동파 방지가.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 센서가 이제 이 온도 수온이 15도 밑 10도나 15도 밑으로 떨어지면은 걔네가 뛰어요. 보일러뿐만 아니라 수도 계량기도 동파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씨가 이어지면 수도 계량기와 배관이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관에 물이 고여 있는 야간에 기온이 뚝 떨어지거나 장기간 집을 비울 때 동파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외출 시 수돗물을 가늘게 틀어놓으면 동파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0초 안에 종이컵을 가득 채울 만큼의 물을 흘려보내야 동파에 효과가 있습니다. 수도 계량기암 온도 관리도 중요합니다. 계량기 보호통에 이제 찬 기운이 많이 들어가니까는 헌옷이나 이렇게 이제 뭐 스티로폼이나 비닐 같은 걸로 이렇게 이제 밀봉을 해주시면은 찬 기운이 안 들어가면 동파는 어느 정도 예방된다고 봅니다. 만약 계량기나 배관이 얼었다면 미지근한 물이나 헤어드라이기를 이용해 녹여야 합니다. 계량기가 얼어 터졌을 경우 관할 지자체 수도사업소로 연락하면 됩니다. 수리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동파 사고. 한파 예고 시에는 사전에 시설물을 점검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이 의원과 관련자 2명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 캠프 관계자로부터 약 4,9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채 인건비와 여론조사 비용 등 선거 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거창구는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상반기 공공근로사업과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공공근로사업 80명,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29명 등 총 109명이며 거창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으로 본인과 가족 합산 재산 3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방탄소년단이 4년 만에 완전체로 여는 월드투어에 부산이 포함되면서 지역 숙박업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는 6월 12일과 13일 BTS의 부산 공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해운대 등 주요 호텔의 온라인 예약 물량은 불과 4-5시간 만에 대부분 매진됐습니다. 특히 일부 숙박 플랫폼에서는 객실 요금이 평소보다 2배 이상 치솟는 등 지난 2022년 부산 콘서트 당시의 바가지 요금 논란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요금 논란으로 숙박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했던 부산시는 이번에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현장 점검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관광기업 지원센터가 한국관광공사 성과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으며 올해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성과는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의 부산 상주 유치와 지역 콘텐츠 안착이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센터가 2019년부터 지원한 300여 개 관광기업은 지난해 매출 약 1,100억 원, 투자 유치 70억 원 등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부산시는 올해 수요자 중심 기업 지원을 강화해 연간 외국인 관광객 500만 명을 유치하는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